예, 탄핵 연기설이 나오더니 탄핵 기각설까지. 탄핵이 과연 언제 어떤 결론으로 내려질지가 요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제 오후에요. 야권 대표들은 긴급회동을 갖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퇴임 전에 그러니까 3월 13일까지는 이 탄핵 심판을 맞춰달라 주문을 했습니다. 탄핵 정국 어디로 가는 것인가. 대통령 측의 얘기 또 국회 측의 얘기를 차례로 듣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죠. 질문도 지금부터 활발하게 좀 보내주십시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손범규 변호사 연결을 해보죠. 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우선 그 탄핵 심판 얘기하기에 앞서서요. 대통령 대면 조사 말입니다. 네. 9일이라는 조사 날짜가 언론에 공개된 거를 문제 삼아서 특검이 흘린 거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신의 위반이란 이유로 무산을 시키셨어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 탄핵 그 헌법 심판에 제가 대리인이지. 예. 그 특검 수사에 제가 변호인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유권적인 말씀을 해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국민들이 굉장한 관심사인데 이제 비공개라는 건 물론 지켜져야 하지만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또 대면 조사 후에 그 결과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비공개의 핵심이지. 날짜 하나를 국민이 먼저 알았다고 해서 그게 무산시킬 정도의 이유가 되는가? 좀 납득을 못하는 국민들이 많으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원래 뿌리부터 다시 따진다 그러면 이거는 그 검찰 특검에 조사를 처음부터 응하지 않았어야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예? 그러면 검찰에서는 그게 공소권이 없음이거든요. 공소권 없음. 아하. 그러면 소멸시효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이 기소권이 없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하는 게 당연한데 이것이 탄핵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예? 탄핵에 대한 어떤 자료 수집의 의미를 갖는 이 특검을 야당이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건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이고 응하지 말았어야 될 것인데 대통령이 응하지도 말았어야 할 것이다. 예, 근데 대통령님께서는 맨 처음에 이제 이 특검만 이루어지지 이렇게 탄핵까지 같이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이 양쪽에서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나올 줄은 그건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특검의 변호인은 아니지만은 아예 처음부터 응할 필요도 없고 그랬던 사안인데 이 특검이 올권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탄핵과 연계시킨 이런 정치적 특검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응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람에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응하지 않는 게 저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면 응하지 않는 것이. 그럼 지금 이 신의가 위반됐다라고 이야기를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제 삼아서 끝까지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니, 그것을 문제 삼아서가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응할 필요도 없고 그건 이제 우리 손 변호사님 생각이시고요.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이 이게 지금 탄핵 재판 중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탄핵을 통해서 이제 권한 행사가 정지돼서 파면이 되면 그때 수사를 해도 얼마든지 되는 건데 대통령 권한과 지위가 유지되는 한에서는 헌법에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소추 특권을 가지는 사람에게 기소할 수 없는 사람을 왜 수사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를 아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응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대통령께서는 이 탄핵 심판과 이렇게 병행이 되실 줄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 앞에 이제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그 특검 변호사도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아니 국민적인 관심사기도 하고 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지 불수사 특권, 수사도 받지 않을 특권은 아니다라는 다른 해석도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 일단 손 변호사님 의견으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학계에서 그게 의견이 나눠지는 것이죠. 법조계 실무에서는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를 할 필요가 없는 법조계에서도 다른 얘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의견이 없어요. 이 의견이. 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고 탄핵 심판 본론 얘기로 넘어가 보죠.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 탄핵 심판 결론이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언제쯤? 그 결론이 나는 것은요.
항상 이 재판의 진행 추이가 어떠냐, 재판의 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판결 시기가 성숙했다고 보면은 예. 변론이 종결되고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예. 이걸 언제쯤 나와야 된다 이렇게 단정하거나 예측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예. 근데 이제 결론이 뭐 어느 쪽으로 나냐를 떠나서 그럼요. 심판이 하루빨리 마무리가 돼야지. 지금 국정 공백이 너무 장기화가 되면 국익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이거는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국정 공백을 예. 이 국정 공백이 철회되기 때문에 빨리 재판 끝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국정 공백을 야기하고 이 터무니없는 탄핵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편하게 말하는 것을 말 뜻만 들으면 안 되죠. 자기들이 탄핵을 감행해가지고 예? 국정 공백을 자기들이 야기해놓고 또 헌법재판소에다가는 빨리 끝내라. 그것도 인용해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거는 이건 예? 오만방자한 태도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터무니없는 탄핵이라고. 국정 공백이 예? 철회되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 대통령의 무고함을 믿는 사람들. 이게 빨리 이 터무니없는 탄핵이 빨리 끝나서 이 나라가 안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도 자기들이 탄핵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가지고 국정 마비를 일으킨 그 장본인들이 빨리 끝내야 된다고 빨리 국정 공백이 없어야 된다고 아니 국정 공백이 없기를 그렇게 간절하는 사람들이 이런 허무니없고 맹랑한 탄핵을 왜 했습니까? 탄핵이 지금 터무니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뭐 박범계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시겠습니다만 터무니없는 탄핵이라고 그래서 국정 마비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일으켰다라고 하시는 건 좀 과한 주장 같으세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있게 한 것은 최순실 비선실세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와 함께 여러 가지를 함께 한 증언들도 나오고 증거들도 나오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에서 엄연히 탄핵 표결이 붙여져서 탄핵 절차를 밟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요. 예. 검찰의 이 수사를 과신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검찰을 제일 믿을 수 없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국회보다도 검찰을 더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예. 희한한 게 검찰의 그 수사 브리핑을 언론이 보도하면은 그걸 다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부르기만 하고 텔레비에서 한번 찍으면 그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나중에 받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냥 검찰에 출두하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인생이 끝이 납니다. 이런 무죄 추정을 예? 사실상 없애버리는 이런 위헌적인 수사 관행과 피의사실 유포 관행 예. 이러한 언론의 이런 검찰 추종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이번 기회에 없어져야 됩니다. 손 변호사님 검찰을 믿고선 지금 수사를 그렇게 과신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공소장이라는 거는 예? 검찰의 의견일 뿐이고 어허. 검찰의 수사 자료라는 거는 예? 그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검찰이 밀실에서 만든 자료일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은 제가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를 예?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중심주의. 헌법재판소 중심의 사실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손 변호사님 제 얘기도 조금만 들어보세요. 근데 뭐냐면 지금 검찰 말을 듣고 국회나 국민들이 탄핵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최순실이라는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일반인이 국가의 기밀 자료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연설문 고치고 했다는 걸 대통령도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가 나오고 증언도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국민 분노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검찰이 뭔가를 해서 검찰만 믿고 거기에 뭐 속아서 이랬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검찰의 그 밀실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선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그런데 한쪽 편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예? 차근차근 이 사실이 심리가 되면서 예? 법에 따른 심리가 되면서 이렇게 여태까지 보도됐던 사실과는 다른 것도 많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헌법재판소 결과를 잘 보면서 이제부터라도 객관적이고 이제 이 중간에 서 있는 균형 있는 그런 보도를 해주셔야 되죠. 언론이 뭐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 일방적인 그 대변인이 되면 안 돼요. 지금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가셔서 예. 그 살아있는 동영상을 한번 국민 여러분께서 쭉 보십시오. 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언론이 여태까지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건지 아니면 편향적으로 앵무새처럼
한쪽 사실만 대변한 건지 한쪽 입장만 대변한 건지 그 직접 보시면 다 알게 되십니다. 네. 동영상을 가서 좀 직접 보세요. 보고 확인해라라는 게 지금 대통령 측 대변인의 말씀. 근데 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입장 수용하고요. 박범계 의원께 그 뒷부분에서 답변을 제가 좀 듣도록 하고 실은 결론 내리려면은 2월에도 할 수 있었는데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총 15명. 헌재가 그중에 8명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고의적으로 지금 시간 끌기 하는 거 아니냐.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가 되면 훨씬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 끄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검찰이 그동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 수만 페이지의 수사 기록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스토리와 프레임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중심주의에 의한 사실 인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증거조사를 신청하고 지금 증거조사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인용돼가지고 그 신청돼가지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지켜봐야지 왜 그걸 우리 쪽에서 증거 신청만 하면 전부 다 그게 시간 끌기입니까? 자기가 하는 거는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야당에서는 말합니다. 그걸 또 뭐 한 번에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끝날 때쯤 되면 또 와장창 증인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드문드문하는 게 누가 봐도 이건 시간 끌기 전술 아니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이 일시에 제출됐고 지금 또 어저께 그 김수현 씨라는 분에 의해서 녹음된 2,200개의 녹음 파일이 또 수사 기록에서 또 현출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또 헌법재판소로 또 온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재판이라는 게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화하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해놓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수사를 엉성하게 해놓고 우선 정치적 탄핵부터 간행한 다음에 특검 등을 통해서 이 자료를 갖다가 자꾸 수집하고 짜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도 벌어지고 저런 사태도 벌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덮어놓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거면은 아예 그냥 여론조사를 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지. 손 변호사님. 뭐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합니까?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가 부득이하게 좀 끊습니다. 손 변호사님. 법조인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다 끝난 후에 탄핵해야 된다가 아니고 탄핵 심판은 그 공직자가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수사를 장기간 한 다음에 다 매듭이 난 다음에 이건 심판 갔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기자님처럼 말씀하시면은 제대로 된 증거도 없고 제대로 된 그 확실하게 그 혐의도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우선 야당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일단 정치적 탄핵부터 간행해 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특검을 통해서 자료를 맞춰가지고 하면 이거야말로 위헌이에요. 우리나라의 탄핵 재판 제도라는 거는 미국처럼 정치적 제도가 아니고 사법적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탄핵소추위원들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죠? 얘기죠. 그건 그쪽 얘기다. 얘기죠. 알겠습니다. 추가 증인 신청을 또 할 생각도 있어요. 저는 뭐 동조하는 건 아니고요. 반론을 한 겁니다. 추가 증인 신청 또 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이 재판을 하다가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왜 그걸 추가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그런 말을 왜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재판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지금 고영태 증인 안 왔잖아요. 고영태 증인이 와서 증인신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이 경천 동지하고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해 그 증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 관련된 인물들이 현출이 되면 그 사람들 또 불러서 신문을 해야죠. 그래서 국민이 알아야죠. 그거 왜 증인신문을 하라니 말하니 이렇게 미리 하면 안 된다니 그런 예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게. 헌재가 이 증인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 가능성 이것도 열려 있는 겁니까 여전히? 그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것도. 그거는 우리가 지금 뭐 그걸 하겠다고 지금 우리가 무슨 사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 있고 뭐 심지어는 또 그걸 뭐 깊이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걸 상황을 봐서 얼마든지 우리가 정 재판부가 그렇게 불공정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불공정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불공정하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를 우리가 무슨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공정하게 잘하고 계신데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후 변론 하실 수도 있나요?
아, 그것도 가능하죠. 그것도 가능합니까? 법이 정한 권리인데, 최후 진술은 법이 정한 권리인데, 예. 그걸 하고 말고는 당사자가 정하는 거지, 그걸 뭐, 언론에서 하지 말라 그런다고 뭐, 못하고 그런 겁니까? 지금 법에서 2월 정해져 있는 초이스인데. 22일까지 5번의 변론 기일이 잡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택해서 그럼 대통령이 나가시면 되겠네요. 아니죠. 그것도 최후 아닙니까? 변론이라는 거는, 예. 최후 진술이라는 거는 어느 사건이든 어느 국민이든 어느 피고인이든 재판의 맨 마지막 날이 정해지면 그날에 나와서 하는 게 최후 진술이에요. 근데 왜 재판 중간에 나오라 그럽니까? 재판 중간에 나와서 하는 거는 증인이에요, 증인. 22일이 왜 다 당사자를 증인으로 전락시킵니까? 끝나고 당사자는 당사자지. 22일 변론 기일 다 끝나고 나서 그럼 언제쯤 출석해서 최후 변론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미리 예단을 해요? 재판이 예단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지금 증인 신문하기 바빠 죽겠는데 제가 이 왜 질문을 재판 끝날을 왜 예. 예측을 하라 그럽니까? 제가 이 우리가 질문을 점쟁이도 드리는 아닌데. 이유는 이제 대통령께서 최후 변론 신청을 해놓고 네. 날짜를 정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좀 미루다 보면 이게 고의지연이라는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재판부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요. 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죠. 지금 아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후 진술 권한을 그럼 포기하란 말입니까? 아니, 날짜 그건 시한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날짜 그건 시한이라도 본인이 끌지 않고 뭐 분명하게 입장을 좀 국민의 밝혀주실 수 권한인데 있는데요. 그건. 알겠습니다. 어느 사건이든지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는 건 그건 피고의 그건 권한 아닙니까? 권한 헌법과 지금- 법률이 부여한 권한인데 그걸 예. 행사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고 그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지금으로서는 근데 그걸 나가서 자꾸- 최후 변론하실 가능성이 크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확인해 주세요. 그걸 왜 그렇게 그것도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단하세요. 그건 뭐 아직 의논한 일도 없고 예. 대통령한테 물어본 일도 없고 의논한 일도 없어요. 그건 자꾸 이렇게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증인 신문하기도 바빠 죽겠고 지금도 산적한 과제가 천지고 지금 그 녹취록 2,200개 읽어보려면요. 지금 예. 머리가 아픈 지경입니다. 아플 지경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자꾸 그 얘기를 왜? 아유,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저도 확인할 건 확인해야지요. 국민들 질문이 쏟아지는데요.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하나 더 확인합니다. 이렇게 시간 가다가 이정미 재판관 임기 끝납니다. 3월 13일에. 그러면 공석 2자리 됩니다. 네.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건 대통령인데 지금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건가 할 수 없는가 야당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요. 예. 그 재판관 추가 임명하는 거 또는 지명하는 거 이것도 대통령의 권한이고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인데 어허. 이 야당 분들은 재판관 추가 임명하는 거는 황교안 권한대행 보고 대통령 행세하지 마라. 어디서 건방지게 재판관을 임명하냐 이렇게 하면서 못하게 하고 예? 또 특검 연장은 해주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똑같은 한 사람의 권한인데 어떤 거는 하지 마라 그러고 어떤 거는 해야 된다 그러고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편할 때는 예. 황교안 권한 대행을 예. 대통령으로 인정하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인정하면서 당신의 권한 특검 기한 연장 여부는 당신에게 달려 있다. 권한을 연장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알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반대편에 주장이다. 가서는 재판관 임명할 때는 하지 마라. 예. 하면 안 된다. 이건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가당착이에요. 자가당착. 이 부분 박범계 의원한테 그대로 제가 질문 드려보죠. 손범규 변호사님. 일단 저는 여기까지. 전화를 끊어도 되는 겁니까?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예, 대통령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 먼저 만났습니다.